당신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카르마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꿈도 당신에게 올 거고요. 당신이 제대로 살아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삶에 장벽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강의로 잘 알려진 랜디 포시 교수, 죽음을 앞둔 포시 교수가 마지막 강의를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피츠버그 캠퍼스의 강의실에 모인 400여 명의 제자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하트퍼드셔 대학교에서 행운 훈련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해 운이 따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상세한 행동 강령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과연 행운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의 운이 좋아졌을까요? 교육생 가운데 80% 이상이 자신이 불운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운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나거나 직장을 찾는 등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본인이 행운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감을 더욱 강화하면서 행복 지수도 높아졌습니다.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행운도 만나고 불운도 만날 뿐입니다. 다만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사건이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내 안의 나를 만나게 된답니다. 이때 만나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더 큰 행운을 마주하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변하기 시작할 때 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저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운의 변곡점에 있습니다. 미래에는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런 당신에게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구절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그것을 위해 있었으리. 운명학의 재운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는 바로 재운이 있다 없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운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각자 타고난 그릇의 크기에 차이가 있고 재질과 모양이 달라 재운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으로 나뉠 뿐이랍니다. 이른바 거지 사주를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의 명의,
타이밍, 재테크 방법 등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현실에서 충분한 부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축적한 운명학적 데이터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 당신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돈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지요.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셋째,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귀입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 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 라는 말로 제게 세상살이의 어목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 8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얼개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짓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들음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염,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쫓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당신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